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23일이죠. 펜앤마이크에 출연해서 한국 국민들이 선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직접 이 선거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과거사를 언급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있는 이 탄 대사가 펜앤마이크와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탄 전 대사는 한국 국민이 직접 선거를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관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해라 이겁니다.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것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나 모두 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투표도 국민이 직접 개수하고 확인도 직접 하고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선관위가 사실을 은폐하고 국회가 숨기려고만 하는 행동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이고 가짜 대통령이 손을 쓰고 그걸 다루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지쳐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한국 전역에서 자신들의 선거권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140곳에서 발생한 일, 그리고 손으로 센 유권자 숫자하고 선관위에서 전산 처리돼가지고 집계된 유권자 숫자하고 이 투표 숫자가 다르게 표시가 나온 이 점, 이것도 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선관위가 공개한 투표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증거들이 아니냐, 이런 점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탄 전 대사는 COC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저희 NMP 뉴스에서 미국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Chain of Custody라고 합니다. Chain of Custody. 예, 한국말로는 증거관리 연속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투표 용지가 어디에서 투표가 됐고 그 투표된 용지가 투표함에 어떻게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옮겼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언제 개봉이 됐고 뭐 이렇게 이 투표 용지가 처음 유권자의 도장을 받았을 때부터 실제로 개표가 될 때까지 어떤 경로로 움직여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를 다 기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COC입니다.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끊기게 되면 그 투표 용지는 오염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중에 이제 모스탄 대사가 직접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봉인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불법이 자행됐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봉인지에 보면은 거기 C를 되어져 있고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서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닫혀졌다, 이제 완전히 다 닫혀졌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명들을 하는 것인데 거기엔 참고 아닌 서명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확인을 하고 이거 이제 닫혔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를 뜯어내고 그리고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영상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뜯어내고 다른 거로 교체해버려가지고 이 봉인지 자체가 바뀌어져 있는 이러한 투표함들도 나왔고 봉인지를 분명히 깨끗하게 하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진에서 보니까 옮기고 난 다음에 이게 쭈그러져 있는 이런 사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봉인지가 훼손됐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는 서명을 분명히 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새로 뭐가 붙여졌는데 서명이 없는 봉인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불법이 자행됐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봉인지를 훼손하고 투표용지를 투입하는 모습까지 공개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넘기려고 하는 이 행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탄 전 대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이 직접 당일 투표, 수개표, 그리고 종이 투표지를 이용한 투명한 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선거감시단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들의 의지대로 주관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탄 전 대사는 국회에 이 일을 맡겨봐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곡하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탄 전 대사는요, 이승만 전 대통령 봐라 이거죠. 직접적으로 본인과 연관된 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하지 않았냐 이거. 이재명도 마찬가지. 이재명 하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탄핵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모스탄 전 대사 혼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인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위철진이라는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 누가 임명했느냐? 이재명이 임명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선거 사태에 대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발족된 부정선거 의혹 문제까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가 누구냐? 실무 당사자가 누구냐? 이재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조원진 대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이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탄전 대사는 이재명이 이번 선거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국민들이 그에게 하야 할 것을 요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도 부정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된다. 국회도 해산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스탄 대사의 발언 직후에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개혁신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정철 변호사가요, 국회 소통관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증거인멸 시도를 폭로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 현장의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선관위에서 법원과 선관위 간에 주고받은 이 메시지들, 이것들 지금 이제 증거로 보여주는 건데요. 자, 김정철 후보의 김종철 후보가 투표지 상자에 대해서 증거 보존 신청을 했었습니다. 법원에다가. 그래서 법원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증거 보존 신청 오케이 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연락을 했더니 선관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이미 용해해버렸대. 파기해버렸다가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만 용해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해. 증거 보존 신청을 한 게 6월 8일이었습니다. 6월 8일. 그런데 이 용해라는 걸 언제 했느냐? 6월 9일 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증거 보존 신청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선관위가 아주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용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녹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그 용해했다라는 서류를 가지고 직접 용해 현장을 찾아갑니다.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 용해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직접 찾아봤더니 그곳에서 뭐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우연히 그 지역에 일하는 분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니까 이분들이 답변을 해줍니다. 그거 물에다가 투표용지든 모든 문서들 쫙 종이 집어넣고 약물을 섞으면 그러면 그게 다 녹아서 없어진다. 그걸 용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51 단독 김지연 부장판사가 증거 보존하라라고 인용을 해줬는데 이쪽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그 인용해준 날짜는 공교롭게도 12일이었습니다. 8일 날 신청했는데 12일 날 그래 그러면 인정할게라고 땅땅땅 해줬는데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이미 9일에 3일 전에 용해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용해했다라는 그 양이 또 엄청납니다. 조금이 아니고 무려 7,460kg. 7,460kg이면 거의 7.5톤입니다. 와, 거의 7.5톤 되는 그 종이가 7.5톤이면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용해를 해버렸다. 구리시에서. 아, 충격적인 일이죠. 신기한 거는 서울시장 후보 아닙니까? 서울시장 후보.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들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이 투표용지를 없애거나 파기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유독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료만 빼내서 용해를 시켜버렸다. 그런데 송파구에 있는 선거 관련 자료만 빼가지고 용해를 했는데 그게 거의 7.5톤이 되는 종이다. 7.5톤이라는 그 무게를 감당할 정도의 종이 양이면 이게 지금 6.3 지방선거 관련된 서류만 가지고 과연 그 정도가 나올까? 송파구에서? 좀 이상하다. 의혹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법원의 증거보존 결정을 위반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라고 이 김 후보 측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법원에다가 신청했다라는 걸 빤히 알 텐데 기사에서 다 나왔고 언론에도 다 노출이 됐었고 그거 빤히 아는 상황에서 바로 다음날 갔다가 이렇게 녹여서 없애버렸다라는 이야기는 증거인멸을 하려는 의도적인 행태였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김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7.4톤 내 7.5톤에 해당하는 이 인수해물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았답니다. 인계서, 서류가 없었다는 거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부존재라고 회신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여기 그 빨간 박스 안에 보면 아주 당당하게 그냥 이유, 사유, 제출할 수 없는 사유, 부존재, 없다 이겁니다. 없다. 너무나 뻔뻔한 거죠. 이거야말로 고의적인 증거인멸의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써서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그냥 부존재, 끝. 송파구 자료에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들과 의혹들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경찰과 선관위 그리고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탄전대사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것은 한국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90년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해준 자유권 규약, 이거 유엔의 규약입니다. 자유권 규약, 그러니까 지금 세계인권선언 제19조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권 규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자국의 헌법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국제법에도 이미 비준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것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다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는데 왜 표현의 자유를 지금 말살하고 짓밟으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또 내놓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전대사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에 의한 직접 투표, 개표, 재선거, 이런 것이 과연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쏟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부정을 저지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 어떠한 선거 시스템에서도 부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고 있는 사전투표 폐기 법안 좋습니다. 사전투표는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고 증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여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당일 투표를 왜 이틀을 하느냐라는 거죠. 당일 투표를 이틀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첫날 당일 투표한 투표함이 밤사이에 보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 보관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봉인지 뜯어가지고 투표용지 막 집어넣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 밤중에 본투표 이틀을 하게 되면 첫날 밤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래 놓고도 우린 몰라 뭐 별 문제 아니야 그냥 개표해 막 이래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벌어졌고 그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행태로 벌어졌는지도 이미 다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 같지도 않은 언론들의 이 보도 행태들 때문에 중요한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 좋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애쓰고 있고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하는 거, 선거법 바꾸는 노력 다 좋은데 이 이틀 투표 이거 정말 필요한 거냐?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싶은 겁니다. 하루만 투표하자 이거죠. 하루만 투표하자. 예. 만약에 정 이틀 투표를 하겠다고 하면은 감시 체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보안을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함께 이야기가 되어줘야 될 것이다. CCTV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믿고 싶은데 지금까지 보아온 현상들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게 많으니까 CCTV도 중간에 꺼지고 막 이러니까 예?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소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탄전대사는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낮에 저희가 권영일 주필과 함께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권 주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게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탄전대사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돼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보도가 나갈 것이고 그 보도된 내용이 실제로 경찰 조사 받은 내용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악의적인 편집에 의한 보도 내용이다라고
또 탄전대사 쪽에서 반박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좀 더 시끌시끌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미국 정부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낮에 했었던 NMP 토크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탄전대사의 지금 한국 내에서의 활동을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부에서 인권 담당하고 있는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탄전대사가 한국에서 지금 볼모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귀국을 하지 못하고 뭐 출국 정지가 내려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권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종교 탄압, 인권 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조한 밀스 부차관보가 또 한국을 방문을 하고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하고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프레드 플라이츠, 즉 AFPI의 부소장으로 있는 안보 담당 부소장이죠. 그런데 이 프레드 플라이츠도 또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모스탄데 서로 잘 아는 사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인물들이고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금 미셸 대사가 또 곧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모스탄 대사 그냥 계속 내버려 둘까요? 미국 정부가 전직 국무부에서 차관급 인사였는데 대사직을 지낸 차관급 인사였는데 과연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스탄 대사가 스스로 강하게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탄전 대사를 통해서 한국에 어떠한 모종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또 믿습니다. 믿음이 승리를 가져옵니다.